반갑습니다. 범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정말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게 바로 문장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였죠. 명사, 동사, 명사 이런 순서로 영어가 써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가지고 영어가 되겠어? 혹은 문장이 만들어지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드렸던 표현만 가지고 영어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그런 문장들을 몇 가지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만약 이게 대화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 어떤 식의 대화가 이루어질 건지, 그리고 그 대화식의 내용이 명사, 동사, 명사가 과연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대화 속에서는 그런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간단하게 문장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문장들이 워낙 간단한 문법밖에 없다 보니까 제약이 많아요. 제가 쓸 수 있는 문장의 제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장 자체가 좀 어색하시더라도 이 정도 단순한, 지금 배운 게 딱 3가지만 저희가 배웠잖아요. 하나는 비동사, 일반동사 구분을 가르쳐 드렸고, 두 번째로 의문사를 통해서 어떻게 질문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었고, 세 번째 배운 게 바로 이 문장의 순서에 관련된 거였죠. 이 3가지만 딱 우리가 배웠을 뿐인데, 배웠던 이 3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를 좀 어느 정도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그러니까 대부분 영어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그래도 뭔가 말을 하고 하려면 이렇게 많이 배우거나 이런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배워야지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배웠던 이 3개만 지켜도 상당히 많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이 정도 문장도 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인터넷에는 정말 훌륭하신 강사님들 혹은 좋은 강의들, 영상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영상들은 제가 느끼는 것들은 이 표현 그런 거 많거든요. 300가지 표현을 외우면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 표현은 정말로 유용하니 외워둬라, 이런 식의 그런 영상들이 정말 많은데, 보면서도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저 표현을 말하기 전에 앞뒤 상황은 무슨 말로 채울 수 있을까? 영어를 만약에 내가 부족해서 할 수 없다면, 과연 저 표현을 배웠는데 그 표현을 바로 쓰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배웠던 그 표현을 탁 던져야 되는데, 그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면이라는 그런 조건을 깔지 않고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상하건대 그 정도는 할 줄 아시는 분들이 그런 영상을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제가 영어를 처음 할 때는 전혀 못했거든요. 그런 표현들조차도 기본적인 대화, 주고받는 대화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런 것부터 원래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고급스러운, 아주 매끄러운 현지인들이 할 만한 좋은 표현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내 할 말을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이 3단어로 문장을 만들기 시작하다가 거기에다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양념을 치는 거죠. 양념을 치고 문장을 조금씩 더 복잡하게 만들면서 3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5개가 되고, 6개가 되고, 7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스타트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어린 아이들을 보면 영어를 그런 식으로 처음 시작합니다.
말을 처음 배우는, 우리도 그런데 우리 한국어 배울 때도 아이들, 말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을 보면 3단어, 4단어 정도밖에는 한 번에 말을 못 하거든요. 나 이거 줘, 나 아이스크림 줘, 나 화장실 갈래, 나 배고파, 이렇게 끊어서 이야기해요. 아이들도 처음 언어를 배울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런 끊어진 문장, 그런 양념이 없이 끊어진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말이 익숙해지고 거기에 문법도 배우다 보면 거기에 이제 문장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나 배가 고프니까 오늘 저녁으로 무슨 매운 라면을 먹을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구나. 나 친구랑 저녁 6시에 놀이터에서 만나서 놀래, 이런 문장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나 친구랑 놀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친구랑 놀래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확장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아이가 그걸 알고서 유창하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본 세 단어를 이용한 기본 문장을 머릿속으로부터 익숙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냥 우리들의 머릿속에 그 3단어가 늘 존재하도록, 그 빈칸 3개.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도 빈칸을 그냥 빈칸을 아예 동영상 안에 그냥 쭉 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그 빈칸 3칸을 늘 비워놓으세요. 그런 식의 훈련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빈칸을 이용한 그 문장을 조금씩 만들어 볼 텐데, 저는 어떤 분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영어로 말할 일도 없고 외국인들하고 어떻게 해야 말을 하거나 혹은 글을 쓰거나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궁금증은 누구나 갖잖아요. 늘 한국어로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어를 늘리나, 무슨 전화 영어도 좋고 한데 전화 영어 왠지하기가 지금은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두렵고 한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해요. 혼자 스스로한테 말해요. 상황을 만들어서 머릿속으로 문장 만들기 연습을 늘 하시면 좋아요. 물론 겉으로 그 중얼중얼 하면서 말을 해도 좋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득 머릿속에 어떤 문장이 떠올랐는데 이거 영어로 그냥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말로 나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 머릿속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평소 때 하신 분들이 드물어가지고 갑자기 영어를 해야 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당황해서 머릿속을 거치지 않고 막 그냥 나가는 거죠. 근데 늘 어떤 상황이 과연 내가 이 상황이라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진짜거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뭐 어디 가서 뭘 사야 돼. 뭐 커피를 주문해야 돼. 그럼 내가 당장 커피숍을 가서 영어 주문할 때 내가 한국어로 한 이 말을 영어로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걸 늘 머릿속으로 문장을 만드시는 연습을 늘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세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샤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중간중간에 길을 걷는다거나 할 때 머릿속으로 상상한 문장들을 그냥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해보는 그 연습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중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지금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야 그냥 혼잣말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냥 연습하는 거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사전도 찾아보고 이때 어떤 단어를 써야 되지 하면 그때 사전 찾아봐서 그 다음에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떠올랐을 땐 사전을 찾지 않고 그냥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인 스스로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훨씬 자연스러우니까 그런 머릿속 상상하는 훈련을 꼭 해보세요. 그러면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두 가지 표현을 어떤 분이 가르쳐 주시는 걸 제가 그냥 적었어요. 하나가 come over to my place, 이런 표현이었어요. come over to my place. 그게 우리 집에 와서 놀래? 뭐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집 한번 올래? 이런 표현이에요. come over to my place. 그리고 by the way도 알려주셨어요. by the way. by the way라는 건 뭐 화제를 전환할 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야 그건 그렇고 이건 어떠니? 이렇게 화제 내가 말하던 그때 우리 대화 중에 화제를 전환하고 싶을 때 쓰는 되게 유용한 표현이거든요. by the way도 정말 좋은 표현이고 come over 정말 우리 집에 올래? 그러면은
되게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표현들을 쓰려면 우리 집에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야 만나서 야 우리 집 올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가 갑자기 대화를 어느 정도는 하다가 그런 말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 예를 들어 보면 영화 제가 그냥 영화를 떠올렸어요. 영화 얘기나 해보자. 그래서 뭐 서로 인사를 했어요. 뭐 How are you doing?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인사를 하다가 제가 이제 너 영화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Do you like movies? 그래서 좋아하니까 Yes I do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야. Yes I do. 그러면 I like action movies. 난 액션 영화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럼 대답할 때 What movies do you like? 너 어떤 영화 좋아하니? 그럼 나는 이제 공포 영화 같은 거 좋아해. 그럼 I like horror movies. horror movie가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싫대. I don't like scary movies. 난 scary movies 그 공포 영화 나 별론데? 라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Why do you like horror movies? 너 왜 horror movie 좋아하니? 그러니까 뭐 칼로리가 줄어든대요. 공포 영화를 보면. 그래서 Because horror movies burn calories. burn이라는 게 이제 태워버린다는데 칼로리를 이렇게 우리가 운동할 때 막 태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burn이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scary movies burn calories 이렇게 하면 칼로리 태운대. 그랬더니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친구는 이제 집에 그나저나 by the way can you come over to my place? 너 우리 집 올래? Can you come over to my place? 그랬더니 뭐 그 다음에는 좋아 yes I can 이렇게 대답을 하면 대화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일부러 길게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대화가 지금 했던 이 모든 대화는 제가 어떤 양념도 치지 않았고 단어는 3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만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묻고 싶었던 거를 다 물었고 내가 대답하고 싶었던 걸 충분히 대답을 했어요. 실제로 이런 주제 말고 상당히 다양한 주제를 아주 복잡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문장으로 빈칸 3칸을 채우는 이 정도 문장으로도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을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물론 더 문법이나 이런 거를 단어를 많이 알게 되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문장을 길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지금 욕심내고 싶진 않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듯 문장을 머릿속에 늘 3칸을 준비시켜 놓으세요. 마음속으로. 한국어랑 영어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걱정하는 건 머릿속으로 자꾸 한국어로 머리로 문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영어로 바꾸려는 생각을 자꾸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번 머릿속으로 번역해서 내보내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늦어요. 가뜩이나 상대방은 기다리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그걸 한번 번역해서 내보내려면 너무 늦으니까 그냥 외국인이 하듯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해야만 돼요. 상대방도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기다리는 단어를 제가 던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을 제가 이렇게 쓰면 두 번째 있는 칸에 있는 단어를 빨리 던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빵을 먹는다. 그걸로 하자. 그는 빵을 먹었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한국 사람은 그는 하면 마음속으로 걔가 뭐 빵을 그래서 빵 어떻게 했대? 빵 먹었대? 뭐 안 먹었대? 아니 빵을 누구 줬대? 그래서 빵을 먹었대. 그래서 걔가 빵을 먹었구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먹었다가 제일 끝에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끝에 오기 때문에 늘 그걸 기다려요. 근데 영어는 바로 he 하면 그가 바로 그 다음에 기다리는 단어는 뭘 했대? 를 기다려요. 혹은 뭘 안 했대? 를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던져줘야 돼요. 그 단어를. 그래서 그가 먹었대. He ate. 그럼 그 사람은 먹었구만 하고 이제 마음을 놔요. 먹었네. 그럼 이제 뭘 먹었는지만 남았는데 그래서 뭘 먹었어? 그럼 그 다음에 빵을 bread를 던져주면 문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늘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는 단어를 내가 차례차례 던져줘야 돼요. 그렇게 던져줘야 상대방이 이해해요. 근데 우리 어순으로 생각하다가 잘못해서 he 하다음에 그가 빵을, 그래서 머릿속으로 빵을 생각해서 he bread라고 던져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행동에 bread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당황하는 거죠. 그가 빵? 헷갈려요. 그 순간 헷갈려서 말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행동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바로 행동을 던져줄 수 있게 우리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머릿속도 영어를 할 때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영어식으로 그냥 바로 주어 다음에 바로 행동 던져. 행동을 던지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의 대상을 던져주면 돼요. 좀 천천히 던져줘야 돼요. 세 번째 단어. 그러니까 근데 동사를 빨리 던져줘야만 돼요. 그 영어의 되게 큰 특징이라서 늘 머릿속으로 누가 뭘 했대, 이렇게 누가 뭘 안 했대, 혹은 누가 뭘 할 거래, 혹은 누가 뭘 하고 싶대, 이런 식으로 바로 영어는 그 다음에 행동이 나와줘야만 되는 게 정말 큰 특징이니까 우리 머릿속의 구조를 영어를 배우거나 듣거나 읽거나 할 때도 늘, 읽을 때도 마찬가지, 읽을 때도 절대로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하는 습관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읽지 않잖아요, 영어를. 외국인들은 써있는 글씨 순서대로 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글 순서대로 쭉 읽듯이 외국인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하지 않아요, 절대. 쓰여진 순서대로 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영어가 쓰여진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데 한국어랑 어순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읽으면 좀 어색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영어를 읽을 때 자꾸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거는 문장이 짧을 때는 그렇게 해도 큰 차이를 못 느끼지만 문장이 아주 길어져 버리면 그렇게 해석하면 정말 오래 걸리고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절대 그렇게 읽는 습관도 버리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